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민주 최민희 의원입니다. 고용부 장관님 잠깐 나와 보시죠.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정부가 양대 지침 내렸을 때 노동 네. 관련 해고 지침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기업이 이제까지 학력과 채용,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다라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자. 그리고 채용한 후에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도 능력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상당 기간이 흘러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교육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배치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계약 관계가 어려웠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소위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이 저성과자라고 평가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죠?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자 개개인의 잘못을 했을 때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로 하고 있고, 기업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때 경영상 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근로를 하고 또 기업은 거기에 맞는 처우, 보수를 주도록 하는 게 계약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에서 누구도 현저하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계약 원리상 그 계약 관계가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해고라는 게 꾸준히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이나 여러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원래 노동개혁을 할 때 경영계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정당한 사유를 법원이 여러 형태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했고,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정년 60세와 임금체 개편이라는 큰 개혁이 금년 내에 현장에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말이 굉장히 깁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업이 저성과자라고 평가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죠. 박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도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함께 주요 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또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기본적으로는 안보리의 확실한 결의를 끌어내고 또 주요 국가와 협력해서 주요 국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국가들의 독자 제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대북 제재와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독자 제재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 독자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주시죠.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럼 그동안에는 국제 공조로 북핵 공조 안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총리는 3월에 열리는 중국 보아우 포럼에 참석하기로 하셨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아, 초청 받으신 일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여기 와서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을 해놓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이 없었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보아 포럼의 성격 등을 이번 회의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경제부총리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박 대통령의 불참 지시로 참석 못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그럼 지시를 그렇게 받은 일이 보도한 없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요청하실 겁니까? 아니 뭐 제가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갈 분이 정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총리님 답지 않게 오늘 말이 좀 버벅거리시는 거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그냥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드 협의 개시일이 2월 10일입니까? 2월 7일입니까? 사드 협의를 정부가 이제 사드 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말을 했고 지금은 그에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기본적인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개시일이 10일인가 7일인가 이게 국방부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그 연설문 초안에 날짜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그날을 그렇게 못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는 공식 7일이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개시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지됩니까? 미국과의 협력과 아울러서 중국에게 협력을 구하는 노력들을 계속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계속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 흑자의 상당액이 중화권과의 교역 결과인 건 아시지요? 예, 많은 네. 결과가 그러면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경제 보복을 할 우려는 없을까요? 충분하게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좀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여러 계층의 여러 층의 협력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통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사드 배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국방 쪽이 아니라 외교 쪽이 아니라 상무부가 나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은 중국에 대한 설명 또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한 설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과 결과는 다를 수 있고요. 저는 경제 책임자, 중국의 경제 책임자가 나서서 사드 배치 안 된다고 하는 건 외교적으로 커다란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화부 장관님 뵙겠습니다. 참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한 총리의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장관님, 방석구 아리랑TV 사장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장관님은 110만 원짜리 캐비어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시죠? 그리고 이런 110만 원짜리 캐비어, 60만 원짜리 스테이크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110만 원짜리 캐비어를 먹고 뉴욕 한국문화원장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 중입니다. 장관님, 조사한 지 오래됐어요. 확인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조사 중이라서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아직. 아시다시피 합동조사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그 문체부 감사뿐만이 아니라 금감원과 국세청이 또 방통위가 함께 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가 끝나면은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제게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폭로한 거거든요. 네, 그러세요. 심지어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하는데 중계하러 아리랑TV 팀이 갔습니다. 근데 명품 아울렛에서 그 시간에 쇼핑하고 유엔 관련 과장 만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사표와 상관없이 조사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실 거죠? 네,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방통위원장님 좀 뵐까요? 방통위원장님, 제가 폭로한 MBC 녹취록 내용 아십니까? 예,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고. 그 방송사 내에서 일어난 일을 사석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적인 자리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성격은. 위원장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보도를 통해서 사적인 자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그날 당일 2014년 4월과 2014년 11월에 백 본부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압니다. 과연 그 자리가 사석이었다면 그 법인카드 쓰면 안 되지요? 개인적인 자리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적인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일 경우 법인카드를 썼을 겁니다. 2014년 4월과 11월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일 백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MBC로부터 받아서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방송사에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받을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미방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문진을 통해서 받아서 저 주십시오. 근데 아마 방문진은 그 MBC에 대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MBC가 SBS입니까?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지만 그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제 이게 무슨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까? 방통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MBC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미방이 곧 열리니까 그때 이 문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묻지마 부당 해고 보겠습니다. 그 최승호, 박성재 두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해고됐을 때도 왜 해고됐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녹취록 안에 백 본부장이 당시 인사위원이었거든요. 이 영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시켰다.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고 무효 소송 진행 중이고 결과가요. 1심, 2심에서는 해고 무효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녹취록은 사실이고 MBC는 부당해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MBC가 어느 정도로 통제당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MBC 내부에 이 녹취록에 따르면 사사건건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간부들이 개입을 하나 봅니다. 이렇게 간부들이 개입을 하면 이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심지어 무한도전 라디오스타는 국민을 좌파로 만드는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교환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이거 해라 마라. 해당 제작자에게 요 보도는 왜 했냐? 이렇게 따지고 이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방송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법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나 봐요? 방송사에서 아무나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편성 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 책임자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MBC 내부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PD나 기자에게 이런저런 말하면 그건 방송법 4조 위반입니다. 위원장님. 그 4조 2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알고 사망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4조 3항도 방송 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편성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고 뭐 그에 대한 어떤 제재를 지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강제 제재 조항이 없으니까 이 법은 의미가 없는 아니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조항은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 위반인 건 시인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자율적인 편성이라는 것이 편성 책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이 이 자리에서 달라집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MBC 조직 운영 보겠습니다. 이 녹취록에 보면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내 할 바 아니다. 이런 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백 본부장 자신의 자본이 아니니까요. 국민의 돈이니까요. 공영방송이니까요. 안 아까워서 이럴 수 있죠. 양심이 없는 경우. 근데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조직 정비하려고 경력사원도 뽑으면서 인사검증한답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말 됩니까? 여기서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 해서 지역도 보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건 특정 지역은 되고 특정 지역은 안 되고 특정 지역 우대하고 특정 지역 홀대한다는 있을 수 없는 지역 감정 조장 인사잖아요. 뭐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잠깐 들어가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출신 지역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런 걸로. 그런데 만일 MBC가 인사를 하면서 지역도 보고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녹취록대로 그건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위반인 거죠? 예, 근데 그 전제로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네, 앞에 점을 답변하셨어요. 예, 네, 양해해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다시 뵐게요. 위원장님, 네. 이
MBC 녹취록에서 제가 가장 MBC에 대해서 실망한 게 이겁니다. MBC판 내부자들 그 적나라한 실상 한번 보실까요? 우선 첫째, 피음 매체 박모 대표가 청탁을 합니다. 청탁 일이 뭐냐? 정보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MBC 내에 법무실장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이렇게 나섭니다. 저요. 그리고 두 번째 청탁, 100분 토론회 가능하면 패널로 제가 하니까 2015년 2월 MBC 100분 토론회 지도자 바꾼 여야 선택은 편에 이분이 출연하십니다. 세 번째 청탁, 라디오 인터뷰 출연시켜달라 우리 기자를. 그런데 2014년 12월 MBC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또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탁, 외주도 주고 제가 지원이 절실한 입장 하니까 백 본부장이 실질적 도움이 돼야지 실제로 방문진 광고가 집행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뭐 방송의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한계 내에서의 그런 행위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살펴보실랍니까? 근데 저희로서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사가 누구를 출연시켰을 때 그 출연시킨 사람을 어떤 절차에서 정당하게 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가는 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업무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조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사는 아니어도 안건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실랍니까? 저희 방통신위원회에서 이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네. 그럼 논의하고 마실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할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왜 혼자 판단하세요? 방통위가 독임제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논의한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논의한 결과가 갈렸더구만요. 예, 서로 야당 추천위원들은 갈렸습니다. 예. MBC 및 박문진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건을 김재용 고3석 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예,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3대2라는 여야 불균형 때문에 이게 위원장님 마음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독임제입니까? 아니요, 제 마음대로가 아니고 5분 위원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안건으로도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미방에서 더 따지고요. 지금 SKT가 CJ 헬로비전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공정위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 미래창조학부 살펴보지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합병 허가에 대해서 사전 동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성, 그 다음에 공적 책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방통위원장님 오실 때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존경하지만 방송에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어떤 법 근거가 미비한지 아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실무자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겸용 소유 지분 제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당시에 이런 일을 상정하지 못해서 법적 미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IPTV법과 방송법에 IPTV 사업자와 케이블 SO 사업자의 겸용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게 이게 괜찮아서 없는 게 아니고요. 미비사항이에요. 이거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미방위에서. 그리고 실무자들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정책 운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내각, 책임자들의 답변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신음하며 통일은 대박커녕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으로 인한 여론몰이 독재로 이 정부의 국정 파탄 실상은 철저히 은폐, 왜곡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언론인 여러분, 최소한 전쟁 조장은 안 된다. 전쟁은 힘없는 대다수를 희생시켜 극소수가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는 반생명 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흥적으로 정부가 조장하는 전쟁 분위기는 이 나라 경제를 허문다. 용기 있게 외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필 설 명절 벽두에 하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북한의 위협을 규탄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개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세우고 핵무장 운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즉흥적 대응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전쟁만은 절대 안 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사보라고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용기 있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모든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해도 공영방송만은 공정보도, 공익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BC 녹취록을 보면 과연 이런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당장 MBC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MBC 청문회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99성 가진 자에게 한 선마저 몰아주는 어리석은 정치, 남북 위기 국면의 칼끝 아래 선거 치르려는 어리석은 공안 정치, 강대국 갈등의 와중에 심하게 한쪽 편을 들어 어리석은 외교하는 것, 저 반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따뜻한 자본주의,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회복을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라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에 풀을 뽑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선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남녀노소 젊은이들이 기뻐 춤추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